네, 오랜만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원래 제가 주 2회 정도는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같이 공부할 겸 이제 올리는데, 사실 지금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공부를 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,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보유 종목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또 실적이 사실 시총 상위권 있는 대형주들을 보면은 또 시총이 이제, 그러니까 실적이 제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은 고평가라고 보이진 않아요. 예, 실적이 사실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. 근데 다만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고 좀 엄청난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잖아요. 저도 이제 주식을 이제 올해가 이제 7년 차가 되는데, 사실 이런 장을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, 또 이제 지금은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 종목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주식이 힘든 이유, 특히 감정이 들어가서 저는 주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,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, 차후에는 이제 오른 종목들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주식이 올랐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좋은 기업들을 그냥 분석해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이 힘든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, 저는 이제 이 자산이 사실 커질수록 이 사실 변동성이, 주식은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. 그래서 자산이 일단 적을 때는 이제 뭐 게임처럼 이렇게 뭐 개미는 뚠뚠을 저도 요즘 보는데, 거기서 본 것처럼 이제 게임처럼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고, 뭐 나도 초보 때는 저랬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지금 주식 투자를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, 사실은 이제 자산이 커지면 그런 식으로 투자는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자산이 커질수록 이제 이 변동성을 견뎌야 되는데,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는 감정이 가장 힘들다고 보고, 왜냐면 이제 어쨌든 나중에는 점점 액수가 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 이상이면은, 사실 원래 주식은 이제 마이너스 10% 맞고 시작하는 건 기본이거든요, 원래는. 요즘 아마 그걸 못 느끼겠지만, 마이너스 10% 이상 빠지는 게 사실 기본인데, 그러면은 사실 뭐 마이너스 1억, 2억이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. 근데 사실 뭐 저도 사업을 했지만, 사업에서 한 달에 이제 뭐 진짜 몇백만 원은 벌어도 사실 한 달에 1억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, 그 1억을 뭐 이틀 만에, 사실 2, 3일 만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. 마이너스 10%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 금방 되니까.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참 이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걸 팔아버렸으면은 차라리 이익이었는데, 뭐 갑자기 이렇게 또 내일 되면 확 빠질 때가 많으니까.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감정을 좀 대처하기 위해서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아시면은 사실 안 보셔도 되고, 네. 그래서 괜찮으면은 보면서 이런 감정했을 때 이런 걸 느껴서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네 가지 감정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첫 번째가 이제 탐욕이고, 뭐 짜증이고, 공포고, 네 번째가 인내,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, 내가 뭐 힘들 때나 아니면은 어떤 감정이 들 때, 사실 이 감정이 들어가니까 사실 또 힘든 거잖아요, 주식이.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탐욕인데, 특히 이번 같은 장에서 많이 느꼈어요, 저도.
그래서 받은 종목이 막 갑자기 너무 급등을 해버리거나, 또 요번처럼 이제 뭐 배터리나 뭐 이런 플랫폼주를 편입을 못한 느낌일 때 내가 이제 막 뒤처진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. 그게 사실은 저도 여태까지 시장을 잘 이겨왔는데 사실 대중하고 좀 관련이 없었어요. 다른 사람이 좋아했을 때 저는 막 사실 다른 주식 뭐 메가스터디교 이런 걸 샀었으니까,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을 때. 근데 요번처럼 사실 주도주가 이렇게 잘 간 적은 없잖아요. 뭐 배터리 주식이나 특히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은 플랫폼주나.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대중 심리에서 벗어난 거를 느끼면은 이 탐욕이 나오거든요. 아, 내가 뭐 손해본 느낌? 아, 내가 저 주식을 안 봐서 손해를 본 느낌이다. 대중을 못 따라가서 내가 손해를 본 느낌이다. 내 거보다 저 수익률이 훨씬 좋으니까. 그래서 첫 번째가 탐욕이고, 두 번째가 이제 짜증인데, 짜증이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30%이던 수익, 이거는 좀 많았어요. 저는 수익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올 때 심지어는 마이너스 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짜증이 많이 나요. 그래서 두 번째가 짜증이고, 세 번째가 이제 사실 이거부터 중요한 건데 공포거든요. 네 번째가 인내고, 요 두 개가 제가 봤을 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공포는 이제 주가가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. 뭐 마이너스 10%까지 좀 괜찮은데, 자산을 많이 투자했을 때, 거의 뭐 80% 이상을 투자했을 때 이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면은 좀 굉장히 사실 투자 그 포인트가 많이 흔들리거든요.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뭐 잘못된 게 아닐까? 그래서 사실 이런 격언이 있어요. 주가 하락, 뭐 햄버거를 더 싸게 살 수 있다. 왜 좋아하지 않느냐. 근데 제가 볼 때는 햄버거를 더 싸게 살 수도 있지만 그 햄버거가 사실 썩은 햄버거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공포를 이기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워렌 버핏이나 대가들을 굉장히 좋아해요. 옛날부터 좋아했고.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0.01%의 투자자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책 읽는 거 좋아요. 전 다 읽었어요. 주식책 안 읽은 거 없습니다. 저는 거의 다 읽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인천 도서관에서 아마 3위 안에 들 거예요. 1위 할 수도 있는데 책 빌린 순위로 제가 상도 받았거든요. 그만큼 제가 책을 좋아하고 원래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,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능이랑 똑같은 게,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막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나 공부를 할 거야, 열심히 할 거야 그러는데 막 100점 맞은 사람의 그 책을 보잖아요. 이렇게 학습법을. 그리고 그 학습법을 따라하기도 하고. 근데 저는 사실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은 각자 스타일이 다 틀리고 투자 스타일도 틀리고, 그리고 심지어 따라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. 애초에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뭐 상위권이고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근데 저희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이 그 사람들을 따라한다?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참고는 하되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갖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뭐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도 한때 많이 추종을 했고. 근데 정말로 쉽지가 않은 길이다.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일 수 있다. 왜냐면 그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잖아요. 지금 사는 것만 봐도 돈이 그렇게 많은데 2층짜리 집에 살고 코카콜라 먹고, 이건 못해요. 그거는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세 번째가 공포고, 네 번째가 사실 이거 인내거든요. 그래서 인내는 사실 시간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막 다른, 특히 요번 같은 장에서 3개월 막 일주일 만에 폭등을 하는데 내 주식은 못 가게 되거나 또 시장에서 이제 알게 되기가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럼 그걸 기다릴 때 그 인내심.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, 그거에 따라서 한번 어떻게 감정을 이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, 일단은 완전 이기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요.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먼저 그 감정을 알고, 감정을 아는 게 사실 중요하죠.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완화되니까. 그래서 첫 번째 탐욕인데, 이 탐욕으로 나쁜 이유가 손해를 만회하겠다고, 손해라고 생각해서 사지 말아야 할 주식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.
그래서 일단은 격언을 좀 통해서 한번 보자면은 이 격언인데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봤네. 하지만 그 주식을 사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본 것은 한 푼도 없다. 그리고 정말로 성장성이 전 좋아 보인다면은 고평가이므로 소량이라도 한번 사보자. 그래서 저도 사실 요번에 셀트리온을 좀 많이 샀었어요. 가끔 포트에.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3번, 원래 단타를 잘 안 하는데 3번 정도 사봤는데 다 수익이었어요. 네. 그래서 저도 이것도 나쁘진 않다. 뭐 벌면 좋잖아요. 어쨌든 용돈도 되고. 3번인가 4번 사봤는데 떨어질 때마다 아주 나쁘지가 않았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래서 소량만 좀 사보자. 너무 욕심이 되면. 왜냐면 이게 대중심리가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, 일단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중에게서 멀어지면은 약간 힘든 걸 대부분은 느껴요. 다 맛있다 그러는데 나만 맛없다 그러고, 다 재밌다 그러는데 나만 재미없다 그러면은.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다른 종목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자. 왜냐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. 내 종목이 못 갔을 때. 그래서 나는 그 전에 잘해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발굴했을 때는 그런 자신감을 갖자라는 게 탐욕이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짜증인데,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. 저는 그냥 미련하게 좀 버티는 스타일인데, 그래서 뭐 결과가 지금까지 좋긴 좋았는데 이제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20, 30% 정도는, 그러니까 뭐 다 팔지는 말고 조절을 하면서 가는 거죠. 이렇게 갈 때, 여기서 조금 팔고 여기서 좀 사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, 좋은 주식하면 결국은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여기 왔을 때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다.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짐입니다. 저는 사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막 이렇게 계속 한 적은 없어요. 네. 근데 좀 저도 스타일을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,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. 사실 현금을 계속 갖고 있는다는 게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실 이제 공포인데, 여기도 또 이제 대가들의 말을 빌면은 주가는 이제 거칠게 오르내릴수록 잘못 매겨지기 쉬우므로 변동성을 반겨야 한다.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 상승할 때는 법을 깨달아야 된다. 이게 말이 쉽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기 힘든데,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, 전 사실 이 경우에 결국에는 이게 손절매냐 어쨌든 추가 매수냐인데, 저는 사실 추가 매수를 해서 굉장히 여태까지 다 좋았어요, 사실은. 근데 항상 좋을 수만은 없었고 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,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이때가 가장 힘든데, 이 하락을 했을 때 이게 사실 기회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왜 모든 그런 위기는 뭐 위기의 그 한문이 뭐 기회의 뜻을 내포한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철저하게 따져보고, 철저히. 그 다음에 안전마진을 좀 생각해보자. 저는 이제 안전마진을 들어간 종목을 좀 사는 편이에요. 뭐 PBR을 본다거나 자산을 본다거나 현금을 본다거나 부채를 본다거나 그랬을 때, 그래서 이거는 이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정말 싼 것 같다는 그런 안전마진을 좀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땐 좀 추가 매수할 때 좀 좋은 것 같고,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여러 주위 사람들에게 또 훌륭한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그 회사에 무엇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따져봐서 좀 집단지성을 활용하자. 그게 이제 세 번째 공포에 대한 해결책이 될 거고,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있는데, 이건 시간 가치가 들어가는데,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좀 예측하지 말고 먼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자. 왜냐면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. 주가가 너무 이 주가는 내려갈지 올라갈지, 물론 실적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, 실적 예측하기 전에 그냥 이 주가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재무제표만 보고, 가끔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, 혼자서. 재무제표만을 보고 이 주식은 시총이 한 얼마 정도 되겠다. 근데 가끔은 맞을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틀린데,
그래도 가끔 맞출 때가 많아요. 네.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시총을 먼저 보지 말고 재무제표나 뭐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걸 봐서 대략 이 주식은 이 정도가 좀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시총을 봅니다. 그래서 주가가 먼저는 이제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인내심을 가질 때 예측하지 말고, 물론 어떤 그런 모멘텀에서 주가가 확 폭등할 수도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좋거나 나쁜, 또 이제 무슨 뭐 테마주로 엮이거나, 근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먼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조금은 그래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내 주식이 저평가되었으니까 좀 더 갖고 있어 보자. 어떤 포인트가 나오겠다. 물론 가장 그런 시간 아껴주는 건 실적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당연히 실적이 중요하고, 그래서 어쨌든 총평은 이렇게 4가지인데 이 4가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감정의 변화를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, 이거는 사실 제 다짐이거든요. 그래서 왜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진짜 웃긴 거는 떨어져도 힘들고 올라도 힘들어요. 자금이 커질수록 제가 봐서 더 힘들 수도 있고, 그건 이제 각자 스타일인데, 올라가면은 내가 이걸 더 샀어야 되는데, 레버리지를 더 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,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. 그래서 저도 어차피 주식을 길게 할 거니까, 어차피 주식을 거의 평생 할 것 같으니까 이런 4가지 감정을 잘 알고 있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, 뭐 이거를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좀 몇 개를 또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.